음식에 맛과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 개발에 인생을 건 이들이 있습니다. 불순물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짠맛을 내기 위해 황토 항아리를 사용. 700도의 고온에 감아해서 소금을 굽는 사람들. 12시간 정도 구워내야 돼요. 귀한 소금을 얻기 위해 불과 씨름을 벌이는데요. 불 쪽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저 가마 안에서. 최근에는 단순히 간을 맞추는 용도뿐 아니라 향과 맛, 기능성을 더한 소금도 다양합니다. 섬세한 작업이라 대부분이 수작업. 그만큼 만드는 과정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하면은 눈도 아프고요. 소금만큼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식재료인 멸치. 바다와 사토하며 건져낸 멸치의 맛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작업자들. 12시간의 훈연과 냉각 과정까지 거친 훈연 멸치는 정성의 산물입니다. 비린 맛은 뭐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맛뿐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음식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인 소금. 요즘에는 맛뿐 아니라 색과 향, 기능성을 더한 소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색적인 소금을 제조하는 이들을 찾아 전라남도 영광을 찾았습니다. 가운데 이건 묶어놓은 거 있어요. 일찍부터 분주한 사람들,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 이건 뭘까요? 소금인데요. 양만 60톤. 작업용이라 저장고에서 옮겨놓은 겁니다. 필요한 포물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된 거예요. 간수가 덜 빠진 것은 이렇게 축축하고 습기가 많아요. 쓴맛이 나죠. 많이 짜고. 근데 이제 간수가 완전히 빠진 것들은 소금이 구실구실하니 굉장히 소금의 끝맛이 좀 달아요. 이놈을 그래서 이놈이 지금 터져갖고 쏟아지니까 이놈을 빼보자고요. 마대가 삭아버린 거예요. 아, 마대가 삭다고요? 네. 이게 5년 이제 수성되다 보니까 이 염분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간수가 빠져나가면서 예, 이게 이제 삭은 것 같아요. 이게 살짝 한번 빼보시고. 소금 옮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네요. 들어. 빼세요, 지기 전에. 네, 빼요. 아니, 그거 아니, 올리지 근데 말고. 또 우측에 걸려. 무게가 이거 하나의 무게가 1톤이에요. 이 자체가 공간이 안 된다니까 시기차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 무리하게 하지 말라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요. 다리를 좀 벌려주라고. 됐어? 시계차 팔을. 그건 안 돼요. 더 이상 못 벌려. 거긴 벌리면 안 돼요. 아유.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빨리. 자루가 터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데요. 결국 마대자루가 터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쩌나요? 금 같은 소금인데 아깝죠. 아깝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죠. 바닥에 들은 것은 안 되고. 한참 만에 소금을 꺼내는데 성공.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1차 가공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용기까지 맞춤 제작했다네요. 이 세라믹 그릇은 열로 열 처리해서 이 그릇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다른 용기도 사용해봤지만 고열에 700도 이상 80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깨지고 우리 인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용기 하나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3.35kg. 얼른 와. 아니 저 김대리 얼른 오라고. 아, 1.5톤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밀어 이걸? 이것만 1.5톤 되고 이것이 1톤이 넘는데. 살살 가면 돼. 살살. 가만으로 조심스레 밀어넣는 그릇 수만 240개.
이렇게 소금을 굽는 걸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단단히 가마 입구를 막은 후 화력을 올리는데요. 가마는 옛날 방식이지만 화력은 현대식. 편리성과 온도의 정확성을 위해서입니다. 소금을 굽는 온도는 700도. 한 번에 온도를 올려버리면 소금의 손실도 크고 그릇이 깨져 서서히 올리는 것이 포인트라는데요.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를 안 하면 다 녹아버릴 수도 있어, 소금이. 온도 체크를 항상 중요하게 보죠. 기온에 따라 굽는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은 꼬박 가마 곁을 지켜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이게 기화기라는 거거든요. 소금이 이제 갯벌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날려보내는 역할을. 굽는 과정을 통해 천일염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도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침에 안 걸리려고 낱말 맞추기 하는데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요? 잘 못 찾겠어. 엉덩이 붙이는 것도 잠시. 저 가마 밑을 쳐다봐야 돼요. 혹시 못 본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가 아닌가 그런 거 확인하느라. 그렇게 밤새 기화기와 가마를 번갈아가며 확인하기를 수십 번. 14시간. 14시간 만에 가마 온도가 700도에 도달.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밸브부터 잠궈줍니다.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대로 놓고 가야 돼.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놔두는 거죠. 뜸을 들이는 거죠. 5일 정도요. 5일 후에. 5일 후에요?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 온도가 그때까지 그렇게 떨어져요. 그때 돼야. 몇 도까지 떨어뜨려요? 100도 밑으로 떨어져야 사람이 안 다칠 수 있게끔 그 온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5일 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마에서 소금 빼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온도 확인부터 하고 천천히 문을 여는데요. 이때 문을 확 열어 제치면 열기에 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가마에 그릇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꺼낼 때도 힘 조절이 관건. 자칫 급하게 했다가는 그릇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아주 잘 고졌네요. 색깔을 일단 먼저 보면 알 수 있고요. 하얀 백색으로 변해요. 구운 소금은 용융이나 태움 소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수분 4.0% 이하, 불용물 3.0%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이랑 갖다 놓고 다라이 다 준비해서 작업할 수 있는 다이 채랑 다 갖고 와. 빨리. 그다음 비닐 깔고 해. 네. 소금이 나오기 무섭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채 작업을 해야죠. 그래갖고 굵기별로 나누는 거죠. 소금의 굵기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소금이 40메시라고 그러는데 40메시는 조금 굵고 그다음에 60메시가 있고 아주 고운 소금이 있고. 굽는 동안 결정이 깨지고 입자가 작아진 소금은 식으면서 단단히 뭉쳐집니다. 이를 파쇄하는 것이 우선. 방망이로 하나하나 부숩니다. 그런 다음 입자의 굵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가장 굵은 채에 걸러지는 소금은 김장이나 김치를 담글 때 주로 쓰이고, 중간 굵기의 약간 고운 소금은 요리를 할 때 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된다는데요. 모든 과정은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수작업.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분류 작업에만 종이를 매달려야 합니다. 분류를 하는 동안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유색을 띠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뭐가 그 붙어 있으니까 이거 그 볼라기가 빼놨으면 놓으려고 그랬어. 이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색깔이 약간 입혀진 거죠. 이런 그 세라믹 그릇이나
고기 아니 그 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온 거예요. 변색된 건 육안으로 찾고 이물질은 작업대를 활용해 거르는 이중 작업. 깐깐하게 분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 상당히 강한 고압 그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쇳가루도 있어요. 그걸 다 지금 걸러내는 거예요. 분류 과정을 마친 소금은 크기별로 나누어서 옆 작업장으로 옮겨둡니다. 이곳에서 2차 선별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가공 전 마지막 작업이자 까다롭기로 손에 꼽히는 과정. 남아있는 불순물을 육안으로 하나하나 걸러내는 작업인데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작업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찾아내는 일. 작은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걸러냅니다. 이거 하면은 눈도 아프고요. 네.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도 아파요. 이거 그 안 걸리는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구운 소금 한 자루를 넣는데 간수 빼고 굽고 선별까지 1800일 정도가 걸리는 셈. 그야말로 정성과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나저나 얼굴에 그게 뭔가요? 소금 가루입니다. 일하다 보면요? 예, 일하다 보면 뭐, 소금 가루가 난리 나는데 그냥 막 붙어 있습니다. 아니, 아직 붙어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사과로 허기를 달래는데요. 먹는 법이 좀 독특합니다. 사과는 조금 찍어는 사과 더 달아요. 아, 더 달아요? 네, 구운 소금인데 별로 안 짜요. 과일을 더 달게 먹기 위한 것뿐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자들의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이라네요.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어느 정도 선별이 진행되면 한쪽에서는 소금 가공이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구운 소금 가지수만 10여 가지. 약재가 들어간 소금까지 있습니다. 이 아가리쿠스 버섯을 액기스를 한 30시간 중탕으로 우려낸 물이거든요. 이게 원물이에요? 네, 원래 브라질 야생에서 자란 버섯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버섯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에 성공을 한 거죠. 아가리쿠스 버섯은 독특한 향이 특징인데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만드는 소금 양은 18kg. 여기에 들어가는 버섯 우린 물은 오랜 실험 끝에 정한 비율에 맞춥니다. 이 상태로 저온에서 볶으며 수분을 날리면 완성. 굽고 섞고 또 볶는 과정까지 귀한 재료가 들어간 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이곳에서는 소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맛과 향뿐 아니라 형태도 다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알소금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마그네슘을 섞어야 알약 기계에 들어갔을 때 알약을 똑같이 뭉쳐서 나와요. 한창 개발 중이라는 소금. 가루 형태가 아닌 가루를 뭉쳐 동전 모양으로 찍어내는 소금입니다. 한 알씩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여행 갈 때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식용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소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치 소금인데요. 양치 소금은 밀가루처럼 될 때까지 여러 번 갈아주는 것이 포인트. 이게 이제 양치 소금이라고요. 알갱이가 있으면 잇몸이 상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해가지고. 한눈에도 입자가 고와 보이네요. 건강뿐 아니라 맛과 향이 독특한 소금도 제조가 되는데요.
이 초록색 재료는 뭔가요? 이거 원사비. 이거 섞어고 고기 찍 먹어 맛있어요. 아 고기 찍어 먹으면요. 천연 와사비를 말려서 분말 형태로 제조. 모든 첨가물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매워. 그죠 맵죠. 네. 항상 계속 하니까. 많이 넣어.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재료가 있는데요. 어디서? 녹자가루요. 이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알싸한 향이 일품인 소금 완성. 이 외에도 허브가루를 넣은 소금까지 미각은 물론 시각까지 사로잡을 다양한 소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소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장성의 한 산속 마을. 마을 풍경부터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황토벽에 너와 지붕까지 예사롭지 않은 이곳에서 특별한 소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작업.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금 창고에 들리는 건데요. 간수를 뺀 소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한 6년 되어 있어요. 천일염. 신안에서 나온 천일염. 이것은 구워야 돼. 많이 없네요 근데. 지금 품귀 현상이 났어요. 아 소금이 없어요. 지금 잘 구하기가 힘드나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3만 원. 가격이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지금 3만 원, 5만 원, 8만 원. 값은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소금을 구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 작업자들도 요즘 매일 바쁘다고 하네요. 소금을 가지고 간 곳은 제조공장 내부. 먼저 간수를 뺀 천일염을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챙기는 것이 소금 제조에 꼭 필요한 도구, 황토 항아리입니다. 황토 그릇 담아가지고 이렇게 굴려고 이제 담는 거죠. 황토를 부어보니까 이 쓴맛도 없어지고 또 미네랄은 많아지고 또 이런 안 좋은 점들은 없어지고. 저기에 들어갈 양만 들면 1200개 정도. 항아리 하나당 들어가는 소금은 800g. 굽는 과정에서 줄어들 걸 감안해 넉넉히 담는데요. 그런 다음 이 항아리를 3층 높이로 쌓아 올립니다. 중요한 작업이라 전담 작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잘못 싸면 이게 항아리가 이렇게 넘어가요. 한 가마가 다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써야 돼요. 구워지면서 톡톡톡톡 튀면서 파살아져요.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이것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싹 넘어가요. 눌러주셔야 되나 봐요. 네. 단순한 것 같지만 힘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 때문에 이 과정은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금이 보이지 않게 잘 눌러 담았네요. 이게 싸는 것이 그래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자칫 항아리가 깨질 수 있어 모든 작업은 숙련자 혼자 진행하는데요. 항아리의 뚜껑까지 닫으면 1층은 작업 완료. 2층 작업을 위해 돌판을 올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 아주 작은 단차에도 항아리가 쏟아질 수 있어 신중하게 수평을 맞춥니다. 이렇게 총 3단 1200여 개의 항아리를 쌓았습니다. 장장 6시간에 걸친 항아리 작업을 끝내자마자 구울 준비를 서두르는 작업자. 가마는 외부는 황토, 내부는 내화 벽돌로 제작했는데요.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불구멍도 여러 곳으로 냈습니다. 소금 무게만 자그마치 1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넣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 있는 대로 막 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고. 아 깨질 수 있어서요. 네. 떨어질 수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손 못 대게 해요. 이유가 있었네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항아리가 깨져버렸네요. 정말이지 숙련자에게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아 잘못 사서 이거 넘어갔네. 보람이 없네. 이런 일들이 생기니 가마 작업은 전담 작업자가 혼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 가마 안까지 항아리를 넣는 건 성공. 이제 불 붙일 일만 남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차분하던 작업자. 불을 붙이자마자 서둘러 움직입니다. 찾아가는 곳은 굴뚝인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굴뚝으로 열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열기가 골고루 퍼지는지 확인하는 작업. 소금의 품질과 연관된 중요한 일입니다. 저 이제 잘 나가는 굴뚝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저 가마 안에서 가마 불 붙이는 건 성공이에요. 굴뚝의 연기를 확인하고야 한시름을 놓는데요. 그렇다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소금이 800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동안 구워지는 내내 곁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꺼내자. 준비부터 굽는데 하루.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온도를 100도 이하로 낮추는 시간 이틀. 꼬박 3일이 걸려 얻은 결과물입니다. 작업자들의 정성과 시간으로 구워진 소금. 잘 구워졌는지 궁금한데요. 소금 상태는 색과 맛으로 확인을 합니다. 잘 구워졌어요. 겨울에 눈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그러면은 잘 구워진 거예요. 뚜껑이 많이 깨져서 뚜껑 만들러 가야겠습니다. 만들어야지. 아니 뭐 이렇게 금이감으로 많이. 깨지거나 금간 항아리와 뚜껑은 바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 충청남도 예산에서 가져오는데 톨도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모래 같은 거 많이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고. 좋은 소금을 얻어내기 위해 천연 해독자라고 불리는 황토를 사용하는데요. 충분히 치댄 황토를 한 개 분량으로 소분. 뚜껑을 찍어내는데요. 보통 한 달에 사용하는 항아리와 뚜껑만 3만 개. 수작업으로는 감당이 안 돼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야, 한번 찍기만 1000개는 찍어놔야 돼. 완성된 뚜껑은 3일 동안 햇볕에 건조해 사용합니다.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황토소금, 구운 소금, 오동 굴비 염장하려고. 만들어진 구운 소금은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천일염보다 부드럽고 짠맛이 덜해 이곳에서는 생선 염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곱게 빻아 입자가 고와서 그런지 소금물이 유난히 뽀얗게 보이는데요. 소금을 물에 잘 섞은 다음 염도부터 확인하는 작업자. 염도 체크해요. 12. 12요? 네. 그래야 딱 적정 염도예요? 네. 이게 우유잖아요, 우유. 뽀얗네요. 네. 천일염은 이렇게 타면은 좀 새까맣한데 황토소금 이렇게 우유 색깔이 나오고. 염도를 맞춘 소금물에 생선을 그대로 투하. 구운 소금이 생선에 잘 스미도록 염지를 합니다. 여덟 시간. 아, 또 6시간 염지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간이 먹죠. 염지가 끝난 생선은 따로 건져두는데요. 이대로 물기를 뺀 다음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염지된 생선은 홀치기로 꼬리 부분을 결박, 여러 마리를 연결해 묶어두는데요. 이 상태로 건조를 시킨다고 합니다.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르는 작업자. 황토로 만든 생선 전용 실내 덕장으로 옮기는데요. 지금 온도는 1.5도로 맞추고 습도는 75% 맞춰. 보통 70일, 80일 말리는데 요즘에는 좀 부드러운 맛으로 먹어요. 예, 70일, 80일 말리면 너무 딱딱하고 깐깐해. 그렇게 45일 동안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외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황토로 덕장까지 만든 거라네요. 얼른 이거 따요. 이거요? 예. 45일 후면 쫀득하게 마른 굴비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게 45일 됐어요. 제대로 잘 말랐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자. 색깔부터 바로 봐도 숙성이 된 거예요. 아, 약간 시커멓네요. 예, 숙성이 된 거예요. 건조가 끝난 생선은 손질을 하는데요. 특히 내장은 건조 후 제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맛도 좋고 수율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 같은 거 안 좋은 거 이럴 거만 이제 싹싹 긁어서 이렇게 깨끗이 긁어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잠깐 찌다가 또 구워야 돼요. 수분 조금 주려고요. 100도에서 20분 찌고 다시 175도의 오븐에서 구워야 완성. 부드러운 짠맛이 일품인 굴비 하나를 얻기까지 5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만들어낸 식재료가 아닐까요? 다시 시작된 작업. 소금이 가마에서 나오자 작업자들의 손길도 분주해졌습니다. 항아리째로 판매되는 소금은 적정 무게를 맞춰야 하는데요. 귀한 소금이기에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게 신경 써서 채웁니다. 이거 구우면서 이 여기다 원래 꾹꾹 채워놓거든요. 근데 줄어들어요. 원래 800g 넣는데 구우고 나면 500g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데는 조금씩 채워줘요. 이 소금 한 단지에는 수많은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가 먹어서 가장 건강 소금을 만들고 싶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건강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이 쌀쌀해지는 요즘 뜨끈한 국물이 좋아지는 계절인데요. 총 6개. 한 끼 식사는 물론 해장으로도 좋은 콩나물 국밥. 이맘때면 찾는 이들이 더 많은데요.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훌훌 말아서 한 입 넣으면 속이 따끈해지는 콩나물 국밥.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이만한 점심 메뉴가 없습니다. 멸치 육수 베이스는 약간 그래도 멸치 비린 맛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비린 맛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깊은 국물 맛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이거 훈연 멸치야. 콩나물 국밥이 이제 뭐 해장으로 또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개운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끗한 감칠맛, 그걸 위해서 훈연 멸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수 맛의 포인트는 훈연 멸치. 건조한 멸치의 훈증 과정을 거친 겁니다. 멸치를 볶아서 사용해야 비린맛하고 멸치의 잡내가 사라지거든요.
볶은 훈연 멸치는 깔끔한 맛을 위해 불순물을 다시 한번 제거해 주는데요. 후추까지 얹어 육수 우릴 준비가 끝나면 채수물에 훈연 멸치를 넣고 푹 우립니다. 멸치를 1시간 끓이고 30분 정도 뜸을 들이고요. 뜸을 들일 때 온도 변화를 줘서 맛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김치찌개 끓이고 나서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게 되듯이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국물 맛의 기본이 돼주는 식재료인 멸치. 여기에 훈연 과정이 더해져 깊은 맛을 내는 식재료로 변신한 건데요.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이 멸치 맛을 찾아 서해 바다로 갔습니다. 얼마나 가요? 여기서 한 2시간. 2시간? 멸치 가지러 가요. 멸치요? 네, 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한 멸치.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가지러 가는 거예요. 멸치잡이는 보통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금어기인 7월을 빼면 3개월 정도만 조업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거의 바다 위에서 살다시피 하며 조업하고 잡은 멸치는 운반선으로 육지로 나르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멸치잡이는 본선과 부속선 두 척의 배가 함께하는 연안 선망 조업을 하는데요. 그물을 내리고 나면 접안하기 최적의 타이밍 서둘러 본선으로 올라섭니다. 아, 잘 오셨어. 조금? 어서 오시오. 못 잡았어. 오늘은 좀 적네요, 어제보다. 좀 있어봐야지. 네. 우리 지금 제일 안 들을 때야. 가해 일을 지가 다 보니까. 네. 가해는 육지에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버님은 거의 이제 여기만 신경 쓰고. 멸치만 잡으시고. 네.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잠시 다시 조업에 집중하는데요. 여기 안면도 밖에 남해가 수온이 좀 높아가지고 멸치가 우쪽으로 많이 올라와요. 아, 위쪽으로요? 네, 그래가지고 라면은 많이 안 나요 지금. 지금 나오는데 네. 약해요. 어떤 게 멸치인데요? 신중하게 멸치떼를 쫓아 이동하는데요. 이때 갈매기들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도망갑시다. 어마어마한 멸치떼 발견.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물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길이만 150m나 되는 대형 그물을 바다로 내려보내는데요. 그물을 내리고 나면 또 한 척의 배가 등장. 이 배에 그물의 다른 한쪽을 걸어줍니다. 저 배 밧줄 같은 거를 거네요? 한 척 옆배가 와갖고 그물을 달고 가버려요. 간격을 멀어지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그물을 펼친다는 말씀이시죠? 본선에서 그물을 내리면 다른 배가 그물을 최대한 펼치는데요. 그물에 멸치가 많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한참 만에 끌어올리는 그물. 마찬가지로 배 한 척이 그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꼭 해야 하는 것이 그물을 털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놓으면 그물 속에서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털어서 털어주는 거네, 아래로 떨어지는 밑으로 떨어지고. 많은데? 한눈에도 묵직해 보이는 그물.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은 배 위로 그물을 올려 멸치를 털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멸치를 올립니다. 멸치 뽑아 올리는 거. 멸치를 왜 뽑아 올려요? 그래 저쪽으로 보내지. 아, 그물로 그냥 통째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잡힌 멸치는 그대로 호스를 타고 이동. 배 뒤편에 자리한 전처리장으로 옮겨집니다. 바로바로 삶아야지. 안 삶은 거. 안 삶으면 버리지. 적국 때문에.
썩어버려. 이름에 치자가 붙은 생선은 성질이 급하다는 속설처럼 멸치도 산패가 빨라 모든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관건. 이야, 멸치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마치 은색물이 콸콸 넘치는 것 같은데요. 멸치가 엄청 좋아요. 멸치는 원래 종류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크면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아, 똑같은 네, 종류예요? 똑같은 종류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좀 작으니까 청년, 얘는 좀 커서 이제 중년이에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거는 4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제일 작은 걸 세멸, 그 다음에 볶음용을 자멸, 고추장 찍어 먹는 거를 이제 중멸, 그리고 육수 내는 걸 대멸이라고 해요. 비리지 않아요. 감칠맛이 엄청나요. 멸치가 올라오자마자 잠시도 쉴 틈 없이 작업도 계속되는데요. 단맛이려고 멸치가 소금을 안 하면 멸치가 없으면 안 돼. 약간 있어야지. 소금 간을 한 물의 온도는 100도 이상. 이 뜨거운 물에 멸치 투하. 그 상태로 한두 번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들어온 놈이라 익어서 바로 떠. 2, 3초만 있으면 돼. 2, 3초요? 워낙 고온이라 멸치를 오래 뒀다가는 퍼질 수 있어 재빠르게 건져내는데요. 딱 맞게 꺼내는 타이밍을 찾는 건 오로지 작업자의 감입니다. 전처리가 끝난 멸치는 운반선에 옮기기 좋게 차곡차곡 쌓아두는데요. 쉬운 일 같지만 비좁은 배 위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안은 지금 엄청 뜨거워요. 근데 다들 베테랑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야. 모두 작업에 열중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생선을 분류하기 바쁜데요. 이건 삼치네요. 이 삼치는 멸치를 가장 좋아해요. 이거 봐요, 다 멸치잖아요. 멸치잡이 배에 단골 손님인 삼치. 아깝지만 삼치까지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운반선이 돌아오면 분주해지는 선원들. 새로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멸치를 옮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버지 갈게요. 예. 배 벌어지는 거 봐봐. 가야 돼 우리 얼른.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운반선. 자칫했으면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발이 묶일 뻔했네요. 한 860개 정도 되네요. 빨리 들어서 말려야 돼요. 신선도가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금 잡은 건 괜찮은데 오전에 잡은 거는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니까. 만선으로 돌아가는 길.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갑니다.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항구. 벌써 멸치 운반 트럭이 대기 중입니다. 얼른 내려요. 빨리 들어가야 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당 한 4kg? 3kg 될걸요? 하나 더. 오늘 운반해온 멸치만 대략 2.5톤 가량. 양이 꽤 많은데요. 모두 가공을 위해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하역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속도를 내는데요. 이 넓은 곳은 멸치 전용 건조장. 길이가 자그마치 30m나 됩니다. 멸치 말리는 건조장에 45도 정도로 한 2시간 반 정도요. 멸치를 널어두는 곳은 한마디로 대형 건조대인 건데요. 고르게 건조시키기 위해 최대한 고르고 평평하게 까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작업자들이 직접 수작업을 합니다. 폭 4.3m의 건조장 모두를 꽉 채우는 데만 2시간이 걸렸네요. 이렇게 보니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말리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사람이 열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멸치도 단백질이라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또 하나는 비린내가 없어져. 밤새 열풍 샤워를 마치고 식히는 과정을 거치면 멸치 건조도 끝이 나는데요. 지금처럼 말랑말랑해서 좀 치아가 눌러갈 때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조직을 누르는 느낌이. 이렇게 되면 잘 마른 거예요. 삼촌 걷어요 멸치. 건조 정도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위해 옮겨주는데요. 깊은 육수 맛을 내는 훈연 멸치로 탈바꿈하기까지 거쳐야 할 공정이 여러 가지가 남았습니다. 멸치를 가지고 온 곳은 선별장, 크기별로 나눠주는 곳인데요. 선별 기기에 멸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친구는 맨 사이즈가 제일 크네. 건조 멸치를 15가지로 나눠 구분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작업자의 손을 거치는데요. 크기는 맞는지 부러진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작업자.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선별된 멸치는 다시 가공 공장으로 옮기는데요. 이곳에서 훈연 가공을 진행합니다. 주로 육수용으로 쓰이는 큰 멸치를 쓰는데요. 훈연 멸치하게 되면 육수를 내면은 그 약간 비린 맛이 사라지고 그 가스오부시 일본에서 우리 올렸을 때 그런 향이 나요. 오크나무 숯이에요. 오크가 향도 진하고 맛도 훨씬 더 고소하고. 보통 멸치 30kg에 800g의 참나무가 쓰이는데요.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얻어낸 최적의 비율이라고 하네요. 이 참나무를 열선이 깔린 부분에 넣어두면 준비 완료. 40도에서 이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열이 통하면 연기가 올라오는데요. 30분 정도 열을 올리고 연기를 가도 훈연합니다. 다섯 시간 동안 참나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훈연 멸치.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수창, 수창이라 그러죠. 수창이 올라와요. 그래서 비린 맛은 뭐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건조만 했을 때보다 색부터 진해진 훈연 멸치. 여러 작업자들의 손길로 육수 맛에 깊이를 더할 식재료가 완성됐습니다. 훈연 멸치뿐 아니라 다양한 멸치 가공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볶음용 멸치로는 뭘 만들까 궁금하네요. 네, 멸치 강정 만들고 있어요.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와 말린 과일, 멸치가 주재를 하는데요. 멸치 강정에다 그런 멸치 좀 비리 따라는 선입견 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모르시는데 얘기하고 드리면 그거 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많이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멸치도 마찬가지로 전처리 과정에서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비법이 있어가지고 비린 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준비된 재료에 조청을 넣고 은은한 열을 가해주면서 20여 분간 섞어주면 조리는 끝이 나는데요. 이제 평평하게 펼쳐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비린 맛은 없애고 바삭함을 살린 이색적인 멸치 강정 완성. 우리가 제품으로 나가는 강정입니다. 예전부터 칼슘이다 칼슘이다 했던 게 정말 그렇습니다. 멸치를 100g 드시면
흡수율이 소비 약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그 멸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